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좀 많이 긴장이 됐을 텐데, 먼저 본인이 맞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서울 동성고등학교 김솔? 예. 부천 종면고의 박수지? 네. 네. 그다음에 인천 진상고의 이원석? 예,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에 앞서 이 지문의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주제를 잡아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문 A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주실 분 누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A의 글은 드라마에서 TV 드라마에서 꽃미남, 꽃미녀, 남자, 여자 주인공들이 보통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그런 풍조나 행태가 표준어가 세련되고 정확한 말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방언은 우습고 교양없고 천한 말이라고 간주하면서 여기에 경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글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글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B글에 대해서 누가 요약을 해주시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B글에서는 이제 영어라는 한 언어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그 말하는 발화자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필자는 그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글 A, B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글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김솔 씨가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예, A글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와 방언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방언은 왜 나쁜 것인가 하면서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표준어와 방언의 경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B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어서 표준어와 방어의 경계를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토론 주제를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주제로 토론하고 싶은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와 그리고 방언이란 것으로 이미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서울 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표준어이기도 하지만 서울 지역의 방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다면 누가 왜 여러 지역 중에서 굳이 서울 말을 표준어로 이렇게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수지 양이 말한 우리 서울말을 표준으로 확정 짓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그 연유는 뭔가 이것을 같이 토론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김솔 씨가 말한 이 표준어와 그 다음에 사투리의 경계에 대한 논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그 사례로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제 정해졌습니다. 사투리와 그 표준어의 이 경계 우리가 어떻게 바라다 볼 것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해 보시죠. 맨 처음에 이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다는 김솔 씨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이런 표준어와 방언의 경계를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인데요. 우선 지문 B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 우리 세계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곧 이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런 다문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표준어와 방언의 경계를 두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다수에 속하고 싶은 어느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사람들은 표준어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방언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김솔 군과는 약간 면이 다르거든요.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공식적인 자리라던가 대중 매체 같은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대중 매체로 선택하느냐가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항상 대중매체에서 다른 방언들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어제는 충청도 방언, 오늘은 경상도 방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어라는 것을 하나를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물론 김솔 군의 말대로 이제 방언의 가치나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이제 그 방언을 계속 지키는 거지만 이제 표준어도 중요하니까 이제 둘 다 공존할 수 있도록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제 생각도 방금 말한 박수지 양과 같은 의견인데요. 경계는 엄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공적인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협약이나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프랑스어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공적인 일에는 어떤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그 말을 정해놓고 언어를 정해놓고 사용해야지 뒤에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방금 박수장이 말한 것처럼 어떤 매체 이런 거에서도 하나의 언어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표준어와 사투리와의 경계는 엄연히 표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박수지 양과 이원석 군 두 사람이 김솔 씨 의견과는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솔 씨가 의견을 좀 더 개진해 보시겠습니까? 두 분 의견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일단은 주요 인사나 공식 행사나 이런 데 있어서는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도 그 의견을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 세계여행 나가면서 회비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하지만 근데 그 주요 인사나 공식 행사를 제외한 다른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표준어와 방언의 경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서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중심되어 가고 있는 것이 되게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표준어를 쓰고 있는 서울에 있는 말이 오히려 멋진 말이고 방언은 웃긴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인식 자체에 어느 정도 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 분의 의견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표준으로만 가는 것도 반대고 또 사투리만 강조하는 것도 반대고 두 개의 공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는지 마음껏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화의 다양성과 이 다문화 시대라는 게 지금의 어떤 대세니까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자기 지역의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문화재 지정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투리 사전, 표준어 사전처럼 사투리도 사전을 만들어서 이런 잃어가고 있는 이런 언어들, 사투리의 언어들 또한 같이 공존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일단 그 사투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접촉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식이나 가치관에 어느 그런 사투리와 표준어 간에 어느 정도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고주의 같은 곳으로 가서 지역성을 따지고 보자면 사투리 지역을 하는 걸로 그 사람의 성격까지 획일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사투리를 통해서 이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CF나 드라마 같은 것에서 표준어와 사투리의 다양한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솔 씨의 이야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 방송 이런 쪽에서도 두 가지가 공존 가능하도록 어떤 방책을 잡아봐야 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박수지 씨 좋은 의견이 뭐 있나요? 네,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 표준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준어에 대한 정의는 그 현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두루 쓰는 것, 그리고 또 현대,
이게 교양 있고 없고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며 또 두루 쓴다는 게 또 얼마나 써야 되는 거며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지역적인 그런 행사들도 있지만 국가에서 이제 여러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사투리 박람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박수지 씨가 그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양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교양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네, 저도 박수희와 같은 생각인데요. 매우 일단 모호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말을 표준어로 쓰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다는 말이라는 것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일단 주요 일단 그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돼서 서울과 같은 다양한 그 기관들이 좀 더 다른 지방에서 좀 더 활성화되어서 꼭 행정자치가 서울에서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지방에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공존적인 그런 지방자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원석 군 이야기를 좀 더 보태줄 거 있습니까? 저도 교양이 있고 없고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교양 없는 거 사람으로 지방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투리라는 게 어쨌든 같이 가야 할 것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전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지방 자치적으로나 어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개개인의 인식이 일단 사투리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길 가다가 보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고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시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접근을 해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투리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맞는 건지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 교양 있는이라는 말 자체가 표준어에 대해서 어떤 우월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투리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게끔 하는 그 원초적인 그 원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언어와 그 문화 그리고 표준어와 그 사투리 이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해보았습니다.